우리가 통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을 아주 기쁘고 또 굉장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고 숨어서 좋은 뜻을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처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 70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36년을 일제시대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36년에 그거를 지금도 되시고 우리가 일본하고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고 원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0년이 돼도 남북은 계속해서 싸우는 것만 하지 통일을 한다는 그런 민족의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남쪽의 민족의 의지는 정말로 얼마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약한 거라서 지난 10년의 정부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10년의 정부가 했던 그런 남북교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민족의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통일은 바로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드는 것이 통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가지고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야지만은 동북아의 평화가 오고 다시는 우리 때문에 동북아가 서퍼링하지 않고 세계가 서퍼링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죽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의 이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음식을 다 맛있게 잡수셔서 이 순간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순선 선생, 오순선 선생, 황 선생, 네 일어났어요. 황 선생, 그 다음에 김인자 선생, 유병순 교수님, 그 다음에 황 선생, 내가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 또 물도 사오신 정신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서 알려주신 우리 제임송 닥터는 정말 게스트들을 많이 인터테인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제일 내가 임프레스 받은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윗한 음식인데 케이크를 그렇게 그냥 이거는 뭐 어느 결혼식에 최고의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만들어 오신 우리 윤 사모님, 피아니스트이신 윤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께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빼놓은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의 이 모임, 우리의 이 외로운 전쟁, 이게 제가 정말 춥고 배고프고 미국 표현에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전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운동을 오랜 세월을 해오신 전국연합회의 윤길상 회장님이 나오셔서 격려사, 그 격려사는 이 모임에 대한 격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통일운동을 하라는 뜻에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여기 교회 왔는데 나보고 뭐 오늘 격려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오랫동안 춥고 배고프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와서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드 된 종교기관에서 일정 기간을 하고 은퇴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pensions and social security가 지금 제가 액티브하게 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부터 제3국에 가서 특히 남미 나라에 가서 자원을 미국식 기업인들이 가서 할 때 이거 국유해야 된다 그러면 자유가 없다, 인권이 없다 해서 밀리터리 인터벤션을 해서 누르고 미국의 뒤뜰노릇을 해온 그 덕택으로 우리들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중동에 가서 휘발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70년대에 페트로달러, 모든 유류는 달러로 결산한다. 그 어그리먼트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람을 채찍을 쳐서 죽이든지 여자는 운전도 못하고 voting right도 없어도 거기는 인권 얘기 안 합니다. 미국이
그 덕택으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수만 대가 이번 위켄드에 롱 위켄드에 자동차들이 저는 지금 이 캘리포니아 하이웨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울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2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죄책감에 서입니다. 마누라도 써야 되고 내가 어디 나가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통일운동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 크리티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dominant policy 그거는 이미 미국에서 오랫동안 해온 2차 대전 이후 그 전부터 그렇게 돼서 모든 경제가 미국의 시스템에 종속되게 하는 것 그것에 반대하는 카다피가 뭐 독재를 해서 가서 리비아 때린 게 아닙니다. 카다피가 아프리칸 네이션들의 IMF 무슨 월드뱅크 거기는 미국말 잘 듣는 데에 론 해줍니다. 그건 조건이 많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가 따로 금융 경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에 큰 위협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we cannot be naive any longer. 우리가 시민인 이 미국의 글로벌 policy 이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코리아 반도에도 미쳐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이 저 목사가 말이야 미국에서 혜택 받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살지 또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실 줄 압니다. 네, 왜 내가 다른 나라 살아요? 나도 여기 시민이고 50여 년 동안 택시 내고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이 나라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이건 잘못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 코리안 이슈뿐만이 아니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말하자면 글로벌 리서치에 들어가셔서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2차 대전 이후에 37개국을 미국은 군사행동으로 했고 그렇게 돼서 죽은 사람이 20 밀리언. 그건 저는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5.4 밀리언이 우리 3년 전쟁에서 졌다고 제가 아니라 김누구라는 한국 학자가 쓴 책이 나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민족 문제를 가지고 조경미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너무 좀 울분이 터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 죽고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 살아요. Why? That's right. 우린 혜택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네, 세계 인구의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예요? 70억 인구의 3억이에요. 미국, 유럽의 일부 나라, 일본,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 경제적으로 따라와서 미국 경제에 종속돼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수출 경제래요. 내수. 우리 국민들의 퍼체싱 파워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 문제가 지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의 1% 이하의 인구가 미국의 웰트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박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할 수 없어요. 제가 1990년에 이 춥고 배고픈 이 민족 문제를 가지고 시작할 때 박 박사님이 저 그때까지 몰랐죠. 제가 이 미국의 중부 지역 내셔널 테네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게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에 홀 페이지 아티클을 쓰셔서 그거를 한 페이지를 사서 실었어요. 왜 우리가 북의 식량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가 필요하고 과학 다 그 수치를 하고 해서 뭐 500 몇십만 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식량을 도와주고 해야 된다. 뭐 등등 한 페이지. 그런데 그것도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가서 여기 주이시 아메리칸 그 사람들 보라. 그 사람들은 미국 땅에 와서 저 오그니제이션 이름이 뭐죠? 그 주이시 아메리칸 뭐 그 있죠? 그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어서 미국의 해외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political power pressure 저기 뭐야 pressure 그룹으로서 interest 그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코리안들은 손님으로 사느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원하랬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목사인데 박 박사님 참 고맙습니다. 저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 언제까지 손님으로 살 겁니까? 여기 정말 여기 의사들도 많고 그런데 텍스 많이 내고 다 하는데 우린 그저 국회의원 선거한테 가서 돈 좀 주고 거기서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서 미국 국회의원 선거 운동하는데 사진 찍고 집에 갖다 놓고 가보러서 야 너희 아빠가 말이야 누구 마커크의 시카고 옛날에 가서 사진 찍었다 걸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우리 똥포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폴리티컬 프레셔 그룹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합해서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18년? anyhow 저보다 굉장한 선배입니다. 뭐 전 학교 선배 말고는 아니라 연세로도. 네. 그런데 주희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늘 주희들이 똑같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건 또 너무나 또 미국 사람들 환자를 계속 지금도 보고 계시니까 80 중반에 그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 와서 그거 하잖아요.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악마화된 그걸 하니까 답답하죠. 그거 이해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노릇을 하는데 또 백인교회만 목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정부도 정책도 문제지만 또 선량한 백성들은 CBS, NBC 뭐 하고선 국무성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다 진실인 줄 알고. 네, 그런데 사실 이 제국주의와 시장경제의 자본가들은 얼마나 우매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속여왔느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카운터펀치라는 데도 좀 들어가서 보시고 특히 글로벌 리서치에 가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이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써놓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왔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저는 불쌍합니다. 민주정권 그 사람의 광주 5.18 거기 가서 한 그 연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것에 얼마만큼을 그가 액츄얼라이즈 시킬 수 있느냐,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 어떤 압력을 물리쳐야 되느냐, 그걸 또 어떻게 기술적으로 물리칠 힘이 있느냐, 그런 디플로마틱 스킬이 있느냐, 파워가 있느냐. 실례지만은 제가 여기 원로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나와서 격려사를 한마디 더 하시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신화 목사님이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격려사 하실 분 없어요? 한번 나오셔서. 오케이, 없으시면은 정신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강사님 소개해 주세요. 우리 잠깐 있다가 그러면 광고 시간에. 아니 근데 내가 참 대대대한데 오래간만에 여기 미시스 배 박사님 부인이 고 배 박사님 부인 오래간만에 저 배 박사님 돌아가시면 뵙고 네, 또 안마태 우리 신부님은 안 뵙는데 미시스 안이 또 와 계시고 굉장히 그 반갑습니다. 역시 조경비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다 오시네. 김인자 변호사에 한번 들어오는 거고. 예, 반갑습니다. 오인동 박사님 들어오시고. 예, 박문주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포연합 전국연합회 LA 그 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문주 박사님 동포연합 전국연합회 소속 부회장으로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순서지에 대학 소개가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박모지 박사님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61년도에 도미하셔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심장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미시간주의 오클랜드 대학에서 16년 동안 교수를 지내셨고요. 또 다른 대학에서 의과대학 부총장을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지금도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내과 의사십니다. 98년도에 이북에서 어르지 코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방북을 하셨고요. 당시에 평양 제3인민병원을 건설 중이었는데 재미동포들이 이 병원의 어르신 시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술도 전수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조미 의학, 과학, 교육 촉진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선의학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대회에 계속 참가하고 계십니다. 2015년 3월 14일 날 진보성의 재미동포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뉴욕타임스의 전면 광고로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셨고요. 이 공개 서한 내용은 미국의 쿠바 관계 정상화를 한 데 대해서 반해서 대북 정책은 여전히 자리감을 걷고 있는 데 대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의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오세요. 이제 저희들이 교수님 오시게 된 거는 교수님께서 모든 자비로 다 여겨주시는 거, 지무시는 거 이거 저희가 하나도 레스판스를 안 하고 해주시는 완전히 봉사하시는 것인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중립화 통일한 협회하고 평화통일 포럼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부족한 제가 와서 강연가 이번에 이제 3번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해가 이렇게 보면 되게 거진 한 3분의 1 이상 제가 다 존경하는 선배들이십니다. 제가 선배로 이 목사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배는 나이가 선배지 일한 거의 선배는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포연합의 멤버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동포연합의 기관의 그 목적에 따라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일한 것뿐이고 별로 크게 공헌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동포연합이 우리 여러 가지 진보단체가 미국에 많이 있지만 동포연합이야말로 정말 이 세미동포에서 발생해가지고 이북과 이남과 연결을 제대로 하고 특히 만약에 우리가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북을 북한을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로 역할을 많이 한 단체로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반도 통일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일을 많이 한 단체라고 생각하며 제가 거기에 부회장의 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예롭게 생각하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물론 지금 말씀 격려사 하신 윤기사 목사님이 회장을 쭉 리더십을 하셨고 현윤기 선생님도 회장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동포연합의 그 이론 학습 뭐라 그럴까 이론적인 그 배경을 갖다가서는 항상 꾸준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김현원 목사님 김 목사님 잠깐 저기 오셔서는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며 저분한테 제가 많이 뵙니다. 그리고 여기 백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외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특히 2-3일 전에 6.15 미팅에서 조기쪽 선생께서 연설하신 거 주체 연설인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여기서 저와 동료와 같은 의사로서 동료와 같이 항상 연락하면서 일하는 제가
제가 선배지만 후배 오인동 선생님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또 통일운동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공헌을 많이 하는 민족통신의 손 선생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가 진짜 후배가 아닌데 장기택이 미스터 장은 저하고 옛날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귄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다고 하시니까 저보다 나이가 아주 미치지만 저보다 먼저 은퇴하셔가지고 여기 사시는데 그분이 먼 데서 제가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여기 지리장모니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외 여러분들한테 전부 이렇게 하나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저는 동포연합에서의 제주 뭐라고 그럴까 역할이 뭐냐면 우리들의 동포연합의 행사라든가 우리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미국 주류 사회에 좀 버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제 역할입니다. 동포연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를 하면 항상 영어로 해서 발표도 영어로 하고 그래서 이것도 파워포인트도 오늘 말씀드릴 거를 우리말로 해야 하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이 들으면은 아마 이거 저 친구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좀 시작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의 대부분 제 개인의 내용이지 동포연합을 대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하셔야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거 하는 제가 이제 아까 보니까는 제가 항상 비밀로 하는 그 인포메이션이 여기 나와 있군요. 제 생년월일입니다. 거기 보니까 1933년생이라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1933년 83세가 되지 않았어요? 물러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또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물러갈 때가 된 사람이 제가 여태까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유 목사님과 김연한 선생의 지도하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항상 이제 육감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통일이 되면 눈물 흘리면서 반가워해가지고 이북동포 이남동포 서로 끼안고 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기가 안 올 것 같아. 제가 죽기 전에는 벌써 83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대로 하고 막 미친 소리 막 해도 그런 상황이 나중에 이게 저 미친 소리를 나타날 때 저는 벌써 갔으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지 않느냐 그런 장점도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원은 그만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최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롭게 통일이 되거나 연방제가 되든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우리 북이나 남이나 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미국 재미교포로서 남과 북의 영도자들 지도자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거. 당신들은 이런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 그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떤 건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만 기상천외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기상천외에 한 그런 레코멘데이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실현이 될지 안 실현이 될지는 저는 책임 안 지겠습니다. 그땐 저는 갔을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참 좋은 때라고 시기적으로 봐서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금년 2017년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선 반도에
세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촛불 시위, 11월 저는 그걸 갖다가 영어로 써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했는데 저는 그걸 노벰버 레볼루션 11월 혁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줘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혁명이 됐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하자면서 No, 먼저 no, 하고. be quiet. Listen to the speaker, okay? First. 네, I'm doing Okay. like that. 그래서 11월 혁명이 나와가지고 그 결과로서 남쪽에 박근혜 이명박의 10년에 걸친 보수 반통일 정권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서 문재인 정부가 나타났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 젊은 애들이 시위하는 거 TV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거 TV 보고 제가 몇 번 눈물이 가만히 났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우리 그 조선족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 야 이게 내가 실망한 게 잘못이로구나. 얘네들 봐라 말이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연세대학교 세번에서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4.19 이거 할 때 가운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 광화문 내거리 가면서 저는 의과대 학생이니까 다친 애들 헌병들이 막 군인들이 때리고 넘어진 다친 애들 끌어다가 치료하고 뭐 이런 거 한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 떠날 때 그 4.19 혁명에 아주 몇 달 후에 이제 박정희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건 난 제 말씀 어떨 때는 이런 거지 같은 땅에 난 다시 안 온다. 그렇게 생각으로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코리안 에어도 없었습니다. 캐타이 패시픽이라고 중국 대만 비행기를 타고 동경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이제 미국으로 올 때 그래서 김포공항의 옥상에서 제 어머니, 할머니, 동생들이 넷이 있는데 모두 오빠 잘 가라고 손 드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국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씩 다 미국으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노벰버 레볼루션에 촛불 시위하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그냥 춥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 내거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평화적으로 또 무슨 저희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제가 정말 뭐라 그럴까 사죄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여하튼 그렇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나오는데 요거 지금 간단히만 또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그저께 미국에 와서 미국 미친 대통령 옆에서 가지고 이제 연설도 하고 또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북의 비핵화니 뭐니 이런 말도 떠들고 해서 제가 100% 만족한 연설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벰버 이제 촛불 시위해가지고 폭동으로 돼가지고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라 헌법상으로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물러나갔고 이 사람이 5월 9일에 정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거에 미국, 일본, 중국 딴 나라들하고의 조약 맺은 것도 UN 멤버라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사드 문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한 거 아니라고 박근혜가 해놓은 거 그걸 전부 풀어보면 인계받게 됐다고 그 사람이 폭동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저희 촛불 시위에 가지고 그 촛불 시위 지도자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계승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 생각에는 시간에 따라서 차차 하나씩 해결해 가지고 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문재인을 갖다 이해해 줘야지 않겠는가 시간을 좀 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는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핵국가로서 완전히 성립이 되었고 북한 헌법 제1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러니까
그 나라를 비핵국으로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고 또 그 대륙간 탄도단이라고 ICBM도 성공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그렇다면 ICBM이 있고 뉴클리어 파워는 나라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북한뿐입니다. 이 영국이나 불란서는 핵국가지만 ICBM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북한의 군사적인 위치, 정치적인 그 중요성이 확고히 되는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찍으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를 믿는 게 없고 그래서 돈 버는 거, 그리고 인기하고,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보니까는 자기 재출마하겠다고 4년 후에. 그래서 난 속으로 이게 미친놈이 정말 미쳤구나. 자기가 탄핵받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소련 문제라든가 뭐 여러 문제로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이고 또 북조선과 남한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출연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세 가지가 저의 부족한 이 세 가지가 2017년에 우리들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조선반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남북 영수에게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나마 좀 레코멘데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조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우리가 6.15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 이제 말씀, maintain the basic tenets of the 650 account.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그 합의 본거를 일일이 종합적으로 일부분은 다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 근본적인 형식, 남북이 합치지 못해서 통일 안 된다 해가지고 연방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통일의 길로 가자는, 통일이라는 말보다도 영어로 coalescenc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융합.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융합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 6.15 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 그거는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진보 세력들은 다 100% 동의할 거고요. 두 번째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남쪽에서 보수들이 아직도 유력합니다. 거진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25에서 30%가 보수 꼴통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LA나 시카고 이런 데 가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본적인 한 가지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북이 남을 갖다 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에 불가침 조약, non-aggression pact between the two Korea를 해가지고 불가침 조약이 되면은 군대 비용을 안 써도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미군을 갖다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미군 보고 나가라고 아까 이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요전에 며칠 이전에 조길재 선생께서 6.15 미팅에서 연설하는 걸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비핵화 문제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이 남한을 치기 위한 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으면. 그래서 그 보수 진영한테 북에 대한 인식을 갖다 바꿀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적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사드 문제에 있어도 북하고 남하고 불가침 조약을 하면 사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드가 북의 공격을 막는 거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하이 엘티튜드 이제 디펜스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의 핵을 갖다가서는
이거 하는 중화시키는 미국의 입장이지 정말 북한에서 남한에다 만약에 핵을 쏠려면 고공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 안 써도 돼. DMZ 근처에 저 장거리 대포가 2만 대나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미국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미국이 남한에 군대를 주둔할 이유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non-aggression pact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핵 문제가 아주 많이 많습니다. 핵 문제가 아주 많이 많고 북한이 핵국가 된 이유가 미국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북한이나 남이나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해서 얕잡 봅니다. 우리 연말 여쭤가 저희들이 무슨 핵을 만들어, 저희들이 무슨 유도탄을 만들어. 그런 견지를 가지는 게 클린턴, 부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북한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북이 핵 국가가 된 건 완전 된 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 핵 실험을 했을 때 북이 부시가 뭐냐면 they are all lie, 거짓말이다. 저거는 TNT를 한 100만 톤 넣어가지고 뻥 터뜨리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핵을 만들라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그러면 일주 후에 우리가 또 하나 터뜨리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땅에다가 묻지 않고 지상에 근처에서 터뜨렸잖아. 그랬더니 레디에이션이 방사능이 그냥 일본까지 막 흘러오니까 일본 수상이 저희 전화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버려두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갖다 와서 무시해 왔고 그래서 핵국가가 됐습니다. 핵국가가 됐는데 제가 원하기는 북한 지도자가 공식으로 북한의 핵은 이거는 남한을 치려고 만든 핵이 아니다. Our nuclear weapon system is not against the South Korea. 그러니까 우리 핵을 너희들 치려면 우리 핵을 가지고 우리를 deterrence, 우리나라를 독립을 갖다가 정치 제도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거지 너희들 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확실히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나가지고 또 북한에서 우리가 연방제가 되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의 핵은 남북이 공유해가지고 공존해가지고 서포트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핵은 남북한의 공동 소유가 될 거다는 것 같아서는 선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도 지금 다 닫았죠. 금강산 관광도 안 하죠. 가족상봉도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권에다가 새로운 진보 세력이 나왔으니까 그걸 확장해가지고 북쪽에 개성만뿐 아니라 원산, 남포 다른 여러 부분에 이 공단을 우리 같이 일하는 공단을 만들고 이건 남쪽에도 해가지고 남쪽에 울산이나 철원이나 인천 같은 데도 해서 북쪽에 노동자들도 와서 남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Joint Economic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ve Zone을 여러 군데 만들자고 그렇게 이제 남북이 서로가 합의를 하도록 제가 레코멘드하고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한은 농업국가가 아니고 우리들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정시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함흥인가 어디서 비료 공장을 맺는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북한은 농토도 없는데 왜 함흥에서 비료 공장을 맺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개념이 조선 사람으로서의 개념이 북한은 농경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농경국가인 남한에서 나오는 식량이 북으로 가고 북한에서의 전기라든가 광산물이 남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서로 사는 게 그게 우리 1945년 남북이 갈리기 전에 그런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료 공장을 북한에다 세웠다고 그 비료를 필요한 건 남쪽인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사람들 입장으로 와서는 남이나 북이나 같은 나라인데 말이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북경은 농경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식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남한이 그 농경물 푸드서플라이를 갖다가 북한에다 무조건 필요한 대로 제공하고 또 만약에 양이 모자라면 남한은 돈 있잖아요. 이것을 사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북한 시민들이 식량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그 대신에 북쪽에서는 남한에서는 또 그 울산이라든가 이 공업지대에서 석탄도 필요하고 철광도 필요하고 광산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런 북한에 있는 광산물을 갖다가 남쪽으로 가져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과거와 같이 공존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남쪽과 북한이 여기에 합의를 하도록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원조 때문에 북조국에 여러 번 열대 번 가고 했는데 가서 보면은 그 고난의 행군 시대,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고 이랬을 때 그 경제적인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때 자란 사람들이 그때 어린애들이 이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징병에 걸리게 됐어요. 군대에 가야 됐어. 징병제도니까 남한과 같이. 근데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에서 15%가 떨어집니다. 지금 15%가 군대로 못 들어가. 근데 그것이 체격도 작고 영양도 나쁘고 그렇지만 그 주요한 이유가 현재의 체격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뇌가 발전을 못했어요. 뇌는 제가 의사니까 이제 알지만 어렸을 때 2살, 3살, 4살 때 영양이 충분히 있어야 뇌가 발전하고 그 시기를 미스하잖아요. 그 시기를 기아 상태로 지나고 굶고 이러면 뇌가 발전 그 이건 암만 먹어도 발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 19 돼가지고 군대 징병검사로 갔는데 2인은 4, 3인은 6, 구구도 못해. 그렇다면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울정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대의 15%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식량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남쪽의 식량 문제를 해결을 완전히 해줘야 하고 또 제가 DMZ 근처에 저희 한번 북쪽 갔을 때 DMZ 이제 관광을 하러 가가지고 의사들 19명 같이 가가지고 미니밴을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밴을 세워놓고 지원하러 이제 길차 어디로 가야 이제 개성으로 다시 돌아가나 뭐 산도 뭐해도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저 멀리 산이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5월 중순인데 어디 눈이 왜 쌓이냐 그래서 아는 사람 보고 물었어요. 저기 저 산속에 눈이 왜 있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냐 박 박사님 그럼 알지도 못하는 소리. 저 눈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아니면 뭐야 그랬더니 리튬이래. 리튬. 근데 그 사람 그 아는 사람 리튬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 그 리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배터리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리튬 배터리 해가지고 거기 뭐 남쪽에 미국에는 안 난대요 리튬이. 볼리비아인가 뭐 어디 남미에 가서 사는데 한 파운드에 10,000불씩 한대 한 파운드에. 그런데 삶이 허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광산물이 무진장으로 많이 있다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우리가 미네랄 리소스를 갖다가서는 남쪽에다 제공하면 우리가 식량한 거의 2배 이상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푸드서플라이하고 미네랄 리소스 하는 거는 남북이 해서 서로 필요한 거를 갖다가 서로가 상호간에 충족하자고 그런 겁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의 군인이 1.25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125만이 군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북에 갔을 때 보면 어떤 때 이제 서해에서 한미 합동보 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공모에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 총 메고 다닙니다. 일하러 할 때 총 메고 나와. 그리고 남쪽의 군대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2만 5천 명인가 뭐 그렇답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은 180만이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그러면 세계 각국의 군대 수를 보면 한국이 넷째예요, 요새.
제일 군대가 많은 나라가 인도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미국이고, 네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남북이 합쳐서. 그러면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래서 군인을 갖다 세계 네 번째와 같은 그런 대다수 군인을 유지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한다는 거에 하나의 큰 이유가 하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인이 필요하고 무장력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고 연방제가 된다 하더라도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합쳐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건 생각하는 게 노농민족군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노되면 일하고 농사짓고 그러는 민족의 군대라 이름을 지어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북쪽에 가서 농사질 때는 북쪽 도와주고 북쪽에 공장이 필요하거나 뭐 이러면 가서 일하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농사짓고 노농적으로 레이버 포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120만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100만 정도로 하고 그러나 걔네들 군인으로서의 트레이닝 완전히 해가지고 군인으로 있으면서 이게 특이한 존재죠.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우리 통일 조선의 군인은 노농민족군이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군인이지만 철저히 훈련받는 군인이지만 우리의 경제와 농경을 갖다가서는 도와주는 그 아이디어가 제가 생긴 게 북에 가봤더니 길 고치고 뭐 이 밭에 논인가 논에 밭 메고 이런 거 보면 군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여명의 거리인가 건설 사업도 다. 예, 그것도 그냥 군인들이 가서 후딱하고 또 항영북도에서 저희 뭐야 홍수 났을 때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가 전부 걱정을 해가지고 돈을 막아가지고 적어도 한 6개월 동안 돈을 막아가지고 좀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크게 좀 돈을 보냈대. 우리가 돈 모금 운동 하기 전에 부터 다 해결해놨어. 그러니까는 북쪽에서 군인을 모아가지고 그냥 다 집을 지어놓고 그걸 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노농민족군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북쪽은 병역이 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년은 너무 길어. 3년으로 병역, 노농 국군이나 민군이나 병역을 3년을 하고 그 대신에 남녀 관계 구별하지 않고 남쪽에서는 남자만 군인 되잖아요. 남녀 군인이 다 되게. 그래서 3년 근무하고 제대하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갖다가 그냥 군사력뿐만 아니라 노농민족군으로서 노동과 농사짓는 그런 그 젊은 세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북한의 젊은이하고 남한의 젊은이하고 서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우리가 민족적인 뭐라 그럴까 저희 공동적인 그 유대를 갖다 강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지만 해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쪽이나 북쪽의 해군이 연해 해군입니다. Coastal Navy.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 남쪽은 그렇지만 세계 전체 5대양을 돌지는 못하는 해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니까 그 해군을 갖다가서는 강력히 해가지고 Ocean Going High Sea Navy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쪽의 그 군사 지정 정책하고 남쪽의 테크놀로지하고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뭐 둘째인가 뭐 셋째라고 그러잖아요. 남쪽이 그럼 군함 같은 거 얼마나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알기로는 남쪽에 해군의 이지스 군함인가 뭐 구축함이 자꾸 남쪽에서 다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그걸 이용한 남쪽의 테크놀로지하고 북쪽의 군사 테크놀로지 합쳐가지고 오션 고잉 네비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깔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된 건 Head of the State to Korea가 Supreme Leader of DPRK하고 President of South Korea가 매년 1년에 2번씩 6개월 biannually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가 9번입니다. 그 이유가 6.15가 2000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남북 영수가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6.15 이거를 한 거죠. 중요한. 그 다음에 남북 영수 회담이 언제입니까?
7년 후에 글쎄 2007년에 노무현이가 가가지고서는 이제 북쪽 영수회담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7년 동안 왜 서로 만나지 않고 협력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냐 이거예요. 북쪽에서도 좀 오고 남쪽에서 노무현이가 가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6.25 때 합의한 여러 가지 좋은 안건 갖다 실제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진 않고 그러다 7년 만에 만나고 또 그게 14선언 아닙니까? 14선언 때 만났는데 2달 후에는 이명박이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14선언에서 어그리한 거 하나도 실현성 가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북과 남의 영수가 1년에 2번씩 그냥 만나야 돼.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우리들이 어그리한 것, 여러 가지 합의한 걸 갖다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로블럼이 있으면 영수가 결정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진전을 계속해서 시키게. 그래서 그 영수회담을 1년에 2번씩 그냥 덮어놓고 하고 하는 것도 뭐 평양하고 서울에 가는 거 불편하면 뭐 제주도에 가서 만나도 되고 부산에 가서 만나도 되고 꼭 뭐 서울하고 부산 평양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남북 영수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가 형제와 같은 그런 인연을 맺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9번입니다.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를 초대한 기관의 하나가 영세중립국 단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제 처음 이 오가니제이션 세미나를 왔을 때는 황인관 선생이 그분이 재미학자 중에서 영세중립국의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그분은 피오리아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한국문제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면서 매해 평화통일 한국의 중립화, 영세중립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영세중립에서는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이따 하셔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생각해 결국에 가서는 영세중립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 소련, 일본, 이제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벌써. 그런 4대 강국의 주위에가 들러매인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독립을 유지하고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영세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썼지만 이게 그러나 영세 중립국이 스위스란드하고 오스트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나라는 그 영세 중립을 주변 국가들이 보장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네 나라가는 우리 주변 국가는 아무 나라도 네 나라 쳐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나라는 군대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가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타입의 영세 중립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련을 믿고 우리가 지금 아까 목사님이 했죠. 미국을 믿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그러니까 영세 중립을 하더라도 우리의 핵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군대를 막강한 하이테크한 그 군대로 수는 120, 80만 할 게 아니라 수는 좀 작다 하더라도 하이리 테크놀로지컬 오리엔티드 네이비, 에어포스,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강국 아닙니까? 한국 우리 반도 미국 중국 일본 다 5강국인데 4강국에 둘러싸인 중립영세 중립국이 아니라 4강국에서 중간에서는 최강국으로서 영세 중립국으로서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중립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시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우리 핵이 있다. 탄도탄, 유도탄도 있고 우리 해군이 해양 해군이고 굉장히 테크놀로지컬이 오리엔트된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들 우리를 조심해라.
우리가 중립국이지만 그 사강국을 갖다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영세 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셀폰이랑 삼성이냐 그러면 나 좋다고 그러고 아이폰이라고 그러면 나아요. 여하튼 그건 농담이고 우리의 하이텍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지금 발전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남북이 합쳐가지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게 앞으로의 장래니까 그걸 갖다가 그의 중심지가 되게 우리 그 통일 조선반도가 그런 말을 주제해야 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미친 생각인데 another crazy idea인데 제 생각에는 평양, 서울 그러면 우리들의 그 감각이 그 컨셉트가 평양은 북, 서울은 남 이런 거에 세퍼레이트는 컨셉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연방제를 맺는 다음에는 우리 그 남과 북 사이에 우리 도시를 하나 만들자.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통일 조선의 수도라고 할까? 그래서 그걸 제가 이름도 이거는 국제적인 우리나라 이름을 하지 말고 코리아나라고 하자. 시티 오브 코리아나를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어디다 하냐면 철의 삼각지대라고 아시지? 저 나이에 또는 철의 삼각지 얼마나 슬픈 데입니까? 거기 지금 그 철의 삼각지가 이제 북쪽 가까이 있는데 농사꾼들이 밭 갈고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전쟁 때 시체가 나온대요. 거기서 격렬하게 남과 북과 미군, 중공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격전지대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슬픈 우리에게 슬픈 역사를 주는 도시니까 그리고 그게 남과 북의 중간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코리아를 그게 평지예요 또 그러고 그러니까 코리아는 시를 갖다가 시디를 하나 만들고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특히 남은 돈이 많고 북은 또 건축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 여명의 거리 건축 그 아파트에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일이라든가 모든 게 제 환자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이 본인인데 아키텍트 건축가예요. 건축 디자인인데 내가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명의 거리에 뭐 젊은 과학자를 보면 지금 깜짝 놀라요. 그 북한이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건축학이라든가 디자인을 갖다가 아티스틱하게 잘하느냐 그 사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고 그랬는데 그런 우리의 그 능력을 합쳐가지고 거기다 도시를 하나 줘요. 그래서 그걸 코리아나라고 보고 그리고 그 코리아나에다가 공동 핵기지를 거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나가 남북한의 핵무기의 기지를 만들고 그다음 그리고 그 코리아나에서 핵과학의 기지로 만들고 코리아나 웨어하우스 뉴클리어 사이언스 리서치 센터가 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연방제가 되면은 거기 이제 6.15 이걸 아시겠지만 그 연방제 국회가 입법 기관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6.15 선언에. 그러니까 남쪽 호국, 북쪽 호국에서 그 자기 각자의 국회가 있지만 연방 국회를 만든다는 거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제 생각은 인구별이라든가 지역별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을 뽑지 말고 직업 단체 예를 들면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건축가 협회, 또 무슨 레이버 유니언이라든가 직업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남해 하나 북이 하나 남해 하나 북이 하나 해서 결국 남하고 북하고 직업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수가 같지 않습니까? 남이나 북이라 인구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인구에 따라서 되면 남한이 북에 2배 가까이 되니까 남한이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직업 프로페셔널 오거니제이션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상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코리아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연방제가 돼서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 연방제가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 이건 저 개인 생각인데 대통령이라 할까 뭐라 할까 하여간 슛된 사람이 하나 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북의 대통령도 아니고 남의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나
연방제의 주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의 대통령이나 북의 지도자가에 관해서 뭐라 그럴까 지배를 한다기보다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또 미친 생각인데 그 대통령의 해외 교포성에서 뽑아야 한다. That is not a crazy idea. 그러므로서 저 사람은 남쪽에서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북쪽에서 온 사람.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미교포라든가 제일교포라든가 제중교포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연방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박사님이 초대 한번 해보시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닌데 그런 대통령 그래서 해외 교포 내에서 연방제의 공동 대통령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정부가 거기 코리아나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북한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일 내에 북한에 가면은 핵 문제를 갖다가 연구하고 그러는 핵물리학자들이 다 20대, 30대도 안 돼요. 젊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 핵을 저희 핵무기도 만들고 핵과학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 똑똑한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돈이 많아야 좋은 학교에 가니까 과기대인가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돈이 많아요.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월사금이 1년에 2만 불씩 내야 한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애들이나 그런 데 들어가니까 북쪽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봐가지고 어린애들이 똑똑하고 하면은 다 대준다고 정부에서 다 하다못해 내일 양말까지 대준대요. 예.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학에다 그 코리아나에다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똑똑한 애 남쪽에서 뽑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시키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리트한 아주 우수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 intellectual population에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코리아나에 있어서 그 대학을 했는데 외국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천재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서 티칭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중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와서 있게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이것이 그 세계적인 천재 교육 기관이 되게 그거를 코리아나에다가 세우는 게 어떠냐 이제 그 제가 제안을 하라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저 지도에 코리아를 보세요. CORE라 코리아. 모인동이가 코리아나. 예, 그런데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한 2000년 전입니다. 저 파란 데가 코리아라고 저기서 동이라고 그러죠. 동이가 점령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또 그렇게.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 일본과 반은 물에 잠겼을 거예요. 모닝 때문에 물 때문에 여하튼간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성립이 안 될지 남북한의 영수들이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서는 채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문재인이가 되고 시간을 주면 문재인의 정권이 진보 정권이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 백악관에서 연설한 거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취임 때 연설한 걸 들어보시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 아이디어 몇 가지 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내가 간단히 1분만 가족 상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상봉이 자꾸 줄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가족 상봉이라고 그러지만 가족 교류라고 해요.
가족 교류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시민 중에서 자기 가족들이 남한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북한 정부에서 남한이가 살게 보내줘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듀얼 시티즌십도 돼요. 남한 국적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북쪽 시민권도 갖고 있게. 그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중 시민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가 이스라엘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줘요. 이중 패스포트가 나와. 그래서 이중해서 가족 교류를 하고 또 하나 제가 한 4년 전에 북쪽에 갔을 때 천지연이라는 데를 간 적, 목사님 거기 가신 적 있어요. 천지연. 그 왜 저희 스키 올림픽 스키 하는 사람들 트레인하고 이러는데 백두산 바로 옆에 네. 천지연에를 갔는데 삼지연인가? 삼지연에 비행기 타고서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기후가 나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그 버스 타고 가는데 꿩이 있잖아요. 꿩이 중간에 휙휙 날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딱 보고서 그 같이 간 그 동무한테 동무 저걸 땅땅 쏴서 오늘 저녁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박사님 이건 우리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거 남쪽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죠. 남쪽 사람들은 저 꿩이나 사슴 보면은 쏴다가 끓여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 이제 천지연에 갔는데 거기 내려가지고 그래서 백두산에 못 가고 천지연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그 건물들이 많아요. 그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기 천지연에 그 종부장이 누구냐니까 제일 은퇴한 제일 교포들이 여기 와서 은퇴 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교포인데 그 일본에서 펜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타하면 그 펜션 가지고 북부 쪽에 가면 큰 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북부 쪽에서 아파트 내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는데 깨끗하고 식사하는 데 따로 캐프테리아가 있고 의사가 빌딩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일 교포 은퇴한 분들이 우리말은 잘 못 쓰라고 일본말 많은데 근데 그거를 우리 개방해가지고 우리 재미교포들에서 은퇴한 분들도 거기 갈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고 그래서 인적 교류가 돼야 그게 정말 통일운동이 아닌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쪽의 지도자나 남쪽의 지도자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10년, 20년에 미친 소리가 아닐지도 모르죠. 재현들도 라고 재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고등학교를 중앙 서울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그 스터디 해빗이 아주 굉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에 나가서 환자 보고 오후에 환자 보고 뭐 병원 돌고 하고 아마 초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초저녁에 내가 전화하면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9시 이후에 10시, 11시에 전화하면 그때가 동부 시간에는 디트로이트 시간은 12시가 아니라 2시, 새벽 2시 그때 맞아. PM 시간 3시간 차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즘도 he really burns the midnight oil. He burns the midnight oil. 그러니까 밤늦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나는 이런 생각 못해요. 이렇게 덮어리 같아서 나는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박 박사님 요 조그만 요 세밀한 것도 밤에 혼자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제가 놀래요. 전 잠 그렇게 안 자고는 못 하거든요. Two different persons, anyhow. 그래서 박 박사님 지금 그 연세에 지금도 2시까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코리아 쿼럴이라고 그 미네소타 트윈시티, 그 미네아폴리스하고 그 데이비스인가요? 네, 거기에서 그 우리 미국 사람인데 커플인데 거기에 그 우리에서 그 남쪽에서 그 입양아들이 많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 원래가 미네소타는 그 스캔디네비언 그 이민자들이 정착한 지구인데 그래서 그 우리 그 남쪽에서 입양아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코리아 쿼터링 를 그러니까 3개월마다 나오는 그 쿼터리에 꼭 영문으로 우리 문제에 대한 것을 기고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뉴욕 타임스에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에 그때 아베가 그랬나 뭐 그 나쁜 나라 얘기했는데 거기다 딱 해가지고 나쁜 나라가 과연 누구냐 그래서 또 해서 일본에 그걸 하고 우리 뭐 사진도 다 하고 한 우리가 4번 뉴욕 타임스에 그렇게 실으시고 이렇게 하여튼 그 머리가 좀 비상하세요. 유한희 전문학교 1등 졸업생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잠깐만요. 그 제가 이철호 선생님 오시면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철호 선생님 오셨다 가셨다가 다시 오는데 그분이 우리 닥터박을 그 인터뷰를 해서 오마이뉴스에 2년 전에 낸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걸 받으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또 주세요. 제가 보내고 이분이 중립국에 대해서 쓰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우리 선배님한테 좀데 조길재 박사가 아니라 조재길 박사. 조재길. 따뜻하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신 12가지 그 부분은 조선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남과 북 영수들에게 드리는 제안, 어드바이스, 뭐 충고, 뭐 제안, 조언, 레코멘테이션 이런 포커스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해주신 그 12가지 내용 중에서 더 어떤 뭐 보완할 게 있다든지 다른 질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아무리 존경하는 박사님이 말씀하셔도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의견을 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12번에 이어서 12가지 이제 마지막 해주셨는데 그 다음 이어서 13, 14, 15 계속 여러분들 의견을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 조경미 선생님과 또 속기록을 하시는 분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걸 다 정리를 해서 하나의 레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제 조경미 선생님이 남과 북의 두 지도자에게 아마 이게 서신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예, 예. 남한에 가시는 분, 북한에 가시는 분한테 예, 저도 사실은 여기 크게 인볼브 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조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셔서 이거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가 취임할 때도 그 세계 변호사협회 뭐 김원규 회장인가요? 그 사람하고 조 선생님이 같이 편지를 또 띄우셨어요. 근데 그 기억나요. 편지 봉투를 제가 써드렸거든요. 예, 타이프도 그렇고 이런 걸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이것도 조경미 선생님만의 브랜드고 조경미 선생님만의 통일운동의 하나의 캐릭터예요. 우리가 뭐 소소한 거 뭐 이렇게 퍼스널틱한 거는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저분의 열정 또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동참을 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12가지 제안을 그냥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타이틀만. 첫 번째로 뭐죠? 6.15를 실천하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남북 상호 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죠? 아닌 것 같은데요. 북의 지도자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의 핵무기나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하고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해달라는 거 맞죠? 예예. 그게 불가침 조약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북의 핵무기나 어떤 이런 미사일이 남과 북의 공동
공동자산, 예, 쉐어해서 공동자산, 우리 민족적인 자산, 공동 관리하자 이런. 예,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경제, 과학, 기술의 남과 북의 공동조언을 만들자. 북에는 개성공단 외에도 원산 뭐 등등 여러 곳에 또 하고, 남해는 인천, 울산 뭐 이런 곳에도 더 확산해서 확대해서 하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100개가 돼야 통일이 윤곽이 잡힐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남과 북의 여기서는 식량을 보내고 그렇죠. 방사물을 해서 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매장량, 지하정원이 많이 있어요. 석유도 세계 11위의 매장량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부연하는 겁니다. 낮은 선봉이 왜 생긴 건지 아십니까? 낮은 선봉 그 지역 안에 또 낮은 선봉 앞에 바다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낮은 선봉에 그 보면 육지에 이렇게 방앗개비 같이 석유 시추, 텍사스나 여기 LA 공항 가는데 뭐 이렇게 석유 시추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두 개가 보여요. 낮은 선봉에 가면. 그리고 남포항에 가도 석유 시추선이 주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석유 시추선이 석유 시추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비공식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더 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말고도 우라늄이라든지 여러 광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남쪽에 제공을 하고, 북에서는 또 남쪽은 뭐 식량이 많으니까 뭐 쌀과 밀가루 여러 가지 이제 식량들을 북에 제공해 주는 상호 그런 교류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거죠. 노농민족군 일하면서 같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아, 맞아요. 이게 크게 얘기하자면 남과 북의 군인이 서로 합하면 175만 명이 된다. 예, 남한에는 60만 명, 북에는 12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17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되는데, 세계 4위의 대군이 되는데, 이 군인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루자. 외세 모든 군인들을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나가게 하고, 남과 북의 군인들이 하나 되어 내 나라 내 땅 우리 영토는 우리가 지키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해군 해양국가, 세계 해양국가가 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뭡니까? 두 정상 간의 정기적인 만남. 네, 두 남북의 정상 영수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헤드, 네, 영수가 서로 1년에 두 번, 최소한 두 번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제가 메모를 해서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뭡니까? 예. 근데 오늘 여기 아무도 안 오셨죠? 뭐 여기 저 김일선 선생님이라든지 뭐 영세 중립국 하는 멤버들이 그래도 현수막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안 오셨어요. 왔어요. 목사님은 너무 다국적 통일운동 가세요. AOK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으시잖아요. 쳐줄게요. 영세 중립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정보기술센터를 제시해 주셨고, 12번째 마지막으로 CD of Koreana, DMZ의 특별한 도시를 만들자. 아주 특별한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 뭐 과학기지도 만들고 핵무기 기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뭐 남쪽의 정부가 뭐 DMZ에 뭐를 한다 뭐 그런 거보다 더 획기적이고 센세이션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고 더 있었던가요? 가족교 하나 더 애드하셨죠? 예, 남북 가족 상봉이라고 하지 말고 가족 교류로 하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회를 보는 제가 하나 애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애드를 해주세요. 저는 남과 북은 동시에 유엔을 가입한 국가로서
유엔을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지만 또 전 세계 200개 되는 나라와는 또 다른 뭡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네이션, 같은 또 컨트리, 같은 패밀리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남해는 평양 연락사무소를, 북에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적 교류가 없이는 평범한 국민들이나 인민들의 교류 외에도 지도자들이나 이 거버먼트에서도 교류가 없는 한 아무 그거는 윤곽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에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당장 설치해야 된다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원래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이, 북조선과 미국이 1994년도에 서로 상호 이익 대표부를 설립하려고 조인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포동 미사일 1호를 쏘면서 그게 무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명록 차수가 클린턴 만나면서 그것이 다시 끄집어내져가지고 다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얘기가 나오네. 또 흐지부지가 됐거든요. anyway, 하여튼 남과 북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것도 더 좀 획기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처럼 제가 샘플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박사님에 이어서 더 좋은 제안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박사님이 또 강의하신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박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또 추가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